경북도청 신도시 예천군 관할 송편천로입니다. 왼쪽 편이 송편천로고 도로입니다. 중앙선이 지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천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김학동 군수님의 말에 의하면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흰색으로 왼쪽 편에 송편천로 주변으로 흰색에 주차를 차라리 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이제 없애면서 주민들이 눈치껏 이렇게 배려운전을 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식당 상가가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 식당 상가 정면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보행자 도로라는 거죠. 이 주차장에 진입을 하려면 보행자 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경북개발공사에 알아봤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1단계 주차부지를 개인들한테 팔거나 지자체한테 팔 때 이 주차부지의 진출입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거기까지는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해야 되고 단 안전성에 위험이 없는 구간으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판매처에 있는 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님인지 직위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무튼 그런 내용을 했다. 결국은 이 보도에 보도가 있고 여기에 노란색은 무엇이냐, 장애인들 이렇게 유도손 장애를 가지신 또 시민들 국민들이 또 이제 종교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안내를 하는 표시 그런 노란색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횡단보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터 나가는 것은 큰 대로가로 나갈 수 있는 군데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를 조성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보행자 도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실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주차부지가 있는데 이 주차장에 진출입을 하기 위해선 없죠. 저 끝에까지 보더라도 이 식당, 신축된 식당과 이 주차장 사이에 있는 이 보행자 도로를 타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진출입, 주차부지를 판매를 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에 법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큰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기능을 할 때 수분양자들, 한마디로 땅을 산 사람들은 관할 지자체, 예천군이나 안동시에 거기에 이제 따르는 이행 행정적 절차를 구비를 해야 된다,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주차부지는 이 신축된 이 상가, 식당 상가의 소유인지 아니면 임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옆에 보면 딱 왼쪽 편에 편말이 있습니다. 이 식당 상호가 들어간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더라도 이 식당을 이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료화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상식선 상에서는 그래, 저 주차를 개인이 샀든 군에서 샀으면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겠지.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마음 편히 들어가서 야, 이 출입로가 어디야? 그냥 들어가서 차를 대고 쉬면 되는 거예요. 할 걸 하면 되는 거야. 너 하나로마트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주차부지 같은 경우는 인도를 통해서 보행자 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지만 들어가는 편말이 있다고요. 해부타운 주차장이라고. 네. 그렇다 그러면 김학동 군수께서 강경탁 군의원님의 이거는 김학동 군수님의 예천군 김학동 군수의 어떤 발언을 문제를 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보행자 도로를 저렇게 장악을 하다시피 하는 게 과연 점진적으로 보았을 때 경북도청 신도시 도로교통 문화라든가 주정차 질서 의식의 시민들한테 세뇌를 시킬 때, 세뇌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주정차 의식이 부족한 것처럼 만약 그렇게 비춰진다면 세뇌를 시켜야죠. 교육을 시켜야죠. 이렇게 해도 된다. 아니면 절대 이거는 안 된다. 행정에 이제 능동적 행정으로 곧 이렇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왜? 중심상가에 보면은 중심상가에 이제 경북개발공사에서 팔다가 미분양된 토지 그거를 가지고 몇몇 군데 이제 2군데 정도 제가 알기로는
예천군에다가 무상 임대를 해줬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보도 위를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도로 점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완만한 단차를 없애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고 보도 위를 그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진출입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종로메카 옆에하고 대동심 옆에 보면 두 군데를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옆으로 들어가는 상황에는 보행자들의 또 안전성을 위해서 블라드로 안전시설물 규격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다. 근데 여기는 이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행자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분명히 이게 예천군의 예산을 통해서 이 주차장을 샀다고 하면 공용 주차장이라는 의미를 또 앞에 크게 적어놓을 텐데, 그러면 이게 개인이나 법인에서 만든 매입을 한 주차장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 사용을 우리가 못한다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못한다 그래도 딱히 할 말은 없어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장시간 답변에 노고 많으십니다. 강경탁 의원입니다. 자, 1차 본회의. 저는 송평천 인근 특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평천 인근 상가에 주차장이 부족했던 문제는 일부 도로 개선 조치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차량 구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도시 2단계 추진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송평천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송평천을 찾는 방문객 및 주민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 및 주차 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심각한 주차난 및 도로 마비 발생 상황이 우려되고 이미 있습니다. 발생을 했어요. 근데 강경탁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향후 대책 방안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는 거죠. 다른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도시의 그 경북 도서관이 있는 데서부터 스타벅스를 지나고 농협 이제 하나랑 수변점이 있고, 그다음 이 밑에 이제 까지 내려오면서 이게 한 800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송편천로가 800m 정도 붙어 된다. 있던 도로가 뭐 이제 상하 교행하는 이런 도로인데, 거기 좌우에 차를 대니까 이 교행 자체가 안 돼서 앞에 오는 차 마주하면 그냥 빠꾸하느라고 힘들고 이런 불편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기관이 이제 도로교통공단하고 예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한쪽에 그냥 보상 주차를 허용을 하고 중앙 차선을 없애버려서 눈치껏 그냥 왔다 갔다 하도록 하자. 사실은 이 눈치껏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다고 말은 이제 몇몇 분들께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김한동 군수가 말 몇 마디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나? 꼬투리가 아닙니다. 눈치껏 운전을 하는 게 배려식으로 운전을 한다라는 건데, 군수님께서 오죽하면 저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에? 눈치껏 운전을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뒷 말씀을 들어보면 또 답이 나옵니다. 좀 미봉책이죠.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신도시 개발이 늦어지면서 주민들 단체가 만들어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와서 만나서 얘기를 듣고 내가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반드시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신도시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했다라는 게 이제 카톡 이제 단톡방에 이제 수백 명이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또 관심을, 또 저희 신도시 발전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도로교통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도로까지도 보면은 111개 산하기관을 다 이전시켜라, 또 저희 신도시 발전을 조속하게 이렇게 해라, 이철호 지사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한참 써붙여 있었고 현수막으로 그러고 그러는데, 군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섭렵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걸 주민 반응으로 해서 군수 또 직위를 또 이제 이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군 행정의 어떤 그런 라인을, 행정의 능동적 어떤 시스템이 적용되도록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로교통 불편함이라든가 주차난에 대해서는 이미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첫째는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일 전에 주민들의 교통 의식에도 개선이 돼야 된다. 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에 안경점이 있는 건물은 주차장 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양을 할 때는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상가로 쓰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라 해서 땅 분양한 거잖아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2층하고 옥상에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차를 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아직 사업할 준비가 안 됐는지, 건물주는 준비가 됐을 때 주민들이 주차를 안 한 것인지.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해놓고 20-30m를 걸어가는 것을 택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가고자 하는 가게 앞에서 또 주차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질서, 주정차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와야 된다. 자, 저는 군수님의 이 말씀을, 김학동 군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하는 게, 주변에서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전달자들이 물론 있겠지만, 맞잖아요. 근데 옳은 소리의 방향성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전달을 안 해주는구나. 자, 그게 이제 안경점, 1층에 안경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2층, 3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 건물이 이제 있습니다. 개인이 샀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택지 판매를 하면서 주차 부지는 땅 면적의 몇 % 이상은 상가를 지을 수 있고 그에 준하는 비례에 맞춰가지고 또 주차 공간을 확립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면 2층, 3층으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면은 유료화겠죠. 유료화가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땅 주인, 건물 주인들은 굉장히 뭐 자기 상가에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경북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은 신도시잖아요. 허허 벌판에 경북개발공사가 조성을 해가지고 그 분양을 해서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뭐 개인 부지에 입주를 하고 딱 이렇게 이제 회사 뭐 도청 신도시 경찰청 도의회 뭐 공무원 가족들도 많고 그렇다 그러면은 굳이 공영 주차장, 예? 공영 주차장 이 신도시잖아요. 신도시의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서 패밀리파크만 들어가봐도 거기에 그냥 마음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곳곳에 개발공사의 조성 과정에 의해 가지고 마음 편히 차를 댈 수 있고 도로 폭도 좀 넓고 인도 보행자도 도로도 많은 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농협 하나로마트 2층, 3층, 4층까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는 거기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런데 다른 상가 분양 또 며칠 전에 제가 쇼츠 영상으로 올렸죠. 지땡땡 그 마트 그쪽에 가면은 문을 잠가버려요. 왜? 그 손님들 이용하라고 2층, 3층 주차장을 완비해놨는데 거기에 문 닫았다고 해서 나 저기에 주차해야 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 도로가에 해버리는 거죠. 그 안경원 그 안에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주차장을 끌고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그 개인 건축물 아닙니까? 어때 법인이 되었든 회사 건물이 되었든 일단은 예천군의 공영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료화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사고 발생이 되거나 거기에 차를 자기적으로 대놓았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차라리 유료화를 한다 그러면 돈을 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 보상을 받는 게 낫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시민들은 원하는 거는 일반 택지 그냥 일반 땅 1층에 그냥 너도 나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거기에 준하는 유료 정말 세금을 내더라도 주차비를 내더라도 그걸 원하는 거지. 2층 3층까지만 올라가서 그러는 거는 물론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많은 반응이 좋지 않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차는 신도시도 차량 끌고 오는 것 자랑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자전거 타는 것이 생활화되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변화가 와야 되지. 그 요구한다고 주차장만 계속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거기 안경점 건물
그 다음에 그 고깃집 생긴 옆에 있는 부지 아마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지가 주차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 도시가든 건설가든 좀 시선을 돌려서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 돌봄 특구 사업으로 송병철 공원하는 사업이 용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에 지금 인근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니 그거를 거기에 계획을 넣어서 좀 계획을 한번 짜봐라, 이렇게 일단은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이건 넘어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 하류소부터 상류까지 800m가 되니까 거기 볼일을 보러 온 사람은 볼일 끝나고도 어쨌거나 그 지역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 안에 차량이 서로 부딪히고 정체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800m의 한 400m 중간 정도에 도청 대로 쪽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뚫자. 그러면 일 보고 빨리 나가버리면 거기가 정체가 덜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도시가 담당하고 1차 상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있는 택지를 또 조건에 맞는 택지를 예천군 자산으로 또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게 예천군에서는 경북개발공사가 판매 실적을 올리고 그 판매 실적을 올려서 수년이 지나도록 건축물을 짓지 않은 그 택지들을 구입을 또 해가지고 매매를 또 해가지고 거기에 도로를 만들 그럴 상황을 이 직면해 있는 예천군 행정이 참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려면 그 상가 한 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가능하겠죠. 도시계획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방법으로 강익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교통정책을 해소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강탁 군님께서는 내가 드릴 말씀을 군수님께서 다 하셨네요. 뭐 옳은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도로교통 환경이 안 좋아져서 불편하면 땅을 사서라도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동시 관할처럼 코오롱 하늘채하고 상록아파트 있는 쪽 센텀 예천 구민도 또 주민들이 있지만 거기에 아침 출근 시간대 20분씩 막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은 도로를 내야죠. 도로를 내려면 뭘 해야 돼?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사야 되겠죠. 응? 예천군의 산이나 이 허허 벌판이었다 그러면은 계획을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만은 그 이미 경북개발공사가 판매를 해가지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 지금 수년째 건강한 자본으로 그냥 다 싹다가면 이자가 금융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뭐 몇 년 안에 개발공사에서 판매를 하면서 몇 년 안에 이 부분을 사야 된다,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뭐 어떻게 유명무실해졌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와 관련해가지고 빈 택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천군에서는 그 택지를 산다 하면은 경북개발공사가 수분양자들한테 이제 팔은 땅이에요. 이미 판매 실적은 다 올린 땅이고 그 사람들도 안타깝죠. 주인들이 결국 예천군에서 도로를 만들거나 주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빈 택지를 사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땅을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체가 그 시민들의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상당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몇몇이 계십니다. 예, 옳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인재개발은 예천읍 경북도립대 지금 경북대학교 캠퍼스죠. 경도대로 인재개발을 이제 공무원 연수원을 그렇게 옮긴다. 작년인가 재작년쯤 해가지고 이철우 지사가 말 한마디를 한 것 때문에 굉장한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그때도 경북인재개발업 그 단체가 지금 그 단체인 것 같은데 이게 물론 거기 수백 명이 있고 또 다른 또 경북도청 신도시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땅을 사서 뭘 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 것보다 과연 예천읍 내 원도심에 주민들한테 어르신들이 차를 끌고 면단위에서 나와도 500원이고 1000원이고 받잖아요. 그리고
일반 공영 주차장은 유료이긴 하지만 거의 무료화나 마찬가지인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경북도청 신도시 아까 김학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문화를 확산을 시키고 싶으신 모양인데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전기 자전거 얼마나 이 학생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응?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로그인 딱 해가지고 타고 다니면 뭐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하면 그때 이후부터 이제 저렴한 가격에 타고 다니고 그렇다. 근데 저는 몸무게가 100kg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국비를 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혹시 타가지고 그 뭐 이렇게 고장 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다 그걸 이용을 해요.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그 문화를 점진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하려면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천읍에서는 도로가에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거의 뭐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또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온도심 이렇게 하면서 지중화 전선 지금 사업 다 되면서 도시가 확 트이지기 시작했어요. 전선 좀 걷어내고 하면은 시일이 지나면은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원도심이 굉장히 깨끗해졌다. 도로도 확장이 되면서. 자, 그런데 경북도청 신도시 여기도 그냥 불법 주차하면 세금을 끊어버려라. 티켓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내가 말을 이 굉장히 대책 없이 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불법 주차를 하는데 그걸 예천읍내 원도심처럼 돈을 받아?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불법 주차 안 할 거 아닙니까? 에? 불법 주차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겠죠. 아니 딱지 끊는데 돈 받는데 공영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돈 받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 사 먹으러 왔을 때 어디다 주차를 하겠어요? 아 여기 상가 밑에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 있나? 살펴보고 그따 놓고 주차를 하겠지. 맞잖아요. 창피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안동 시내에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와가지고 밥 한 끼 먹자 그러면은요 그냥 도로가에 자유롭게 주차를 해요. 왜? 근데 당사자들은 그 상가 밑에 주차장에 와 저녁에 거기다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왜? 당연히 그런 줄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는 행정의 마사지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평 불만 사안들을 물론 옳은 얘기들도 많지만은 거스를 길은 거스르고 들어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군수님이고 여기 강경탁 군의원들이고 요 뭐 관계 직원들이고 저럴 때 한번 와봐요. 와봐가지고 밑에 상가들 큰 상가들 있으면 지하 주차장에 차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솔선 지도 확산을 시키더라도 바람직한 어떤 행정의 기준점을 마련을 해서 그 제도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아니 그게 마치 100명, 200명, 300명 그 중에 20명, 30명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무턱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식 제도화에 지금 현재 법령에 맞게끔 그렇게 조금 인기가 행정의 인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예천읍내 원도심처럼 여기 어르신들 중심상가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시험시험 운동삼아 나서 쓰레기만 줍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선별을 좀 하셔가지고 예천읍내 원도심처럼 불법 주차하거나 뭐 주차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겠지. 그러면 예천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공사 너네들이 이래 해놨으니까 너네들 이렇게 팔다가 넘어가는 땅이나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우리한테 그냥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원가에라도 지금 다시 어떤 정리를 좀 할 게 있으면 해달라. 있으면 가능하면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잖아요. 에? 2단계 분양된 데 보세요. 응? 농협 소변전 앞으로 거기가 이제 주택단지라고 하는데 쓰레기 집화장 하나 만들 곳이 없어가지고 도로 위에다 해놓고 또 주차 부지도 예천군에서 또 샀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주차 부지 위에다가 쓰레기 집화장을 해놓고 보도 위에다가 또 해놓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 송편천로 이 주변에 보행자 도로 위에 원래 쓰레기 집화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쓰레기 집화장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일일이 이 송편천로 앞에 도립도서관 앞에서부터 저 여성가족센터까지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집화장을 보행자 도로 위에 있는 부분들을 다 없애면서
일일이 몇 시에 갖다 놓으면 그거를 일일이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차를 가다가 정차하고 하는 미아 차량을 가다가 또 정차하고 해서 이게 두 벌 일을 하는 거 아니냐.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쓰레기 집화장 주민들이 정말 내 집 앞에 있으면은 싫어하고 꼭 있기는 있어야 되고 내 집 근처는 싫고 이런 느낌인데 상가는 쓰레기 집화장이 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또 좋은 거예요. 왜? 노출되어 있는 곳에 있으면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또 민원을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청결하게 관리가 되니까 이 다 입장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다. 근데 그게 몇몇 사람들의 얘기가 마치 신도시 주민들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의견 수렴을 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옳은 거인 마냥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 위에 보행자 도로잖아요. 보행자 도로 위에 차가 들락날락 거린다는 자체가 이미 이거는 예천군의 행정의 명분을 쥐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경북개발공사로부터.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2단계가 이제 지체가 되면서 그 지체가 왜 되는 겁니까? 잇따르는 계획 변경으로. 자, 1년 정도가 계획 변경이 되면서 저 뭐 시공사죠. 시공사의 물가 변동 올라갔잖아요. 시기가 지나가면서 개발공사에서 계획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늘어난 만큼 물가 변동분을 받잖아요. 그 돈이면 그게 1억 2억 하겠어요? 1년간에? 필지 택지를 하나를 사도 산다. 맞잖아요. 그런 생각의 사고의 전환을 못하실 분들이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느냐. 이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예천군의 행정 공무원분들입니다. 공무원분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래도 저래도 자전거 한번 타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저 같은 사람들 좀 이렇게 대해서 내용을 알고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뭐 그런 사람들, 또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선출직 의원분들, 거기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 주민들, 그런 분들의 영향력을 다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쪽 사람들 저쪽 사람들 어느 한 특정인들의 세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그걸 기준점으로 세우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독단이 되고 독선이 되는 거라고요. 그 세력들이 다 옳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행정 부족한 부분, 환경에 따라서 이건 맞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행정 법령상에 있는 대로 기준점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가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의원들이 조례법이나 우리 해당 지자체에서는 요거를 약간 이렇게 불법이 아닌 선상에서 이렇게 그러라고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좀 조례를 제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보행자 도로 위로 차량이 들어가서 도로 점령도 받지 않은 채 진출입로를 그쪽으로 누가 봐도 만든다. 이거는 조례로 만들지 못하는 거야. 왜? 조례 제정은 현행 법령이 있는 안에서 관할 지자체의 환경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 제정이 보행자 도로로 차가 벌써 진출입을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에는 도로를 통해서 주차부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거를 무시한 채 누가 봐도 거기가 한 상가에 뭐 식당에 마치 거기에 사유화가 되는 것 마냥. 물론 맞죠. 주차장도 개인이 샀을 거 아닙니까? 회사가 샀던 뭐 어디가 샀던 지자체가 산 건 아니니까 우리 예천 국민들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보행자 도로는 그 중간에 있는데 그 보행자 도로는
마음 편히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그거를 행정에서 제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 아, 저기에 저쪽으로는 언젠가부터 좀 이렇게 부담스럽대. 저기 고깃집에 안 가면 저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어디가 힘들어지겠어요? 건설도로가라든가 도시가가, 특히 도시가, 응? 도시가 지금들 하는 일이 많잖아요. 도청 신도시에 중심가가 주변으로, 도로 옆에 보도 주변으로 전부 도시가가 해야 될 일들이야. 예천 동네 원도심 마찬가지야. 뭐 다른 부서들도 많은 일들을 하지만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 도시가에서 또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뭐 공무원분들이 뭐 20명, 30명 이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협업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확고하게 딱 내세워서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바로 잡는 것도 쉬워진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TV 예천군 주민이었습니다.